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10만 금융기관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3월 4일 대폭락의 날 라이브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한국마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라이브를 오후에 킨 거는 몇 번 없어요. 손가락으로 셉니다. 예, 그리고 방송 한국마감으로 라이브로 킨 거는 정말 손가락으로 셉니다. 2번, 1번 이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물론 이제 따로 인사로 아예 라이브를 켰던 적은 있지만 시황으로 라이브를 킨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오늘 대단히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라이브를 켜왔습니다. 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었어요. 서킷 브레이크. 와, 대단한 일인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서킷 브레이커라니 참. 사이드카 아니고요.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사이드카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5%가 지수가 빠졌을 때 시작이 되는 거고요. 서킷 브레이커는 8%, 지수가 8%입니다. 상한가 폭이 30%인 시장에서 8%니까 어마무시하게 빠졌을 때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발동을 하는데 오늘 오전에 한번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분간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흐름들이 보여줬죠. 대단한 날이었습니다. 이거 평생에 몇 번 못 보는 거 여러분 보신 거예요? 저기 해외여행 가서도 못 보는 거 보신 거예요.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시장 전체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그냥 한 자릿수 떨어지면 와 잘했네 이거고요. 칭찬하셔야 되고 5% 7% 정도 빠진 거는 와 대박이다 대단하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보통 지수가 12% 빠졌으니까 보통 한 15%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싸그리 다 전멸했다. 싸그리 다 전멸했다. 비슷하게 빨간불이 안 보이잖아, 그죠? 점박이 이렇게 점 같은 거 주근깨 같은 빨간색도 안 보이네. 싸그리 죽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중 저점은 5,059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하루 흐름 보면 올리려고 시도를 하다가 계속 실패를 했어요. 그냥 시장 요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리려고 하다가 안 되고, 자, 중간에 왼쪽에 약간 옆으로 수평으로 긴 거, 서킷 브레이크 걸렸을 때 잠깐 횡보하고 다시 빠졌다가 반등에 성공했는데 또 무너졌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14%라니 코스닥 진짜 싫어하냐? 13종목 올랐네요. 있었네. 오른 종목이 13종목. 자, 13종목으로 911종목. 거래소의 총 주식수 외우기 쉽네. 924종목 있네, 지금. 그죠? 거래소. 자, 코스닥. 자, 1708종목 떨어지고요. 25종목 올랐습니다. 오늘 오른 종목 갖고 있으신 분 복권 당첨되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와, 나 복권 맞았어. 오늘 같은 날 복권의 운을 다 쓰시다니. 자, 오늘은 그냥 빠져주셨어야 돼요. 그냥 빠져주셨어요. 빠지는 거에 동참을 했어야 되는데 말이죠. 자, 일단 환율 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환율 장중에 1,500원 막 이러다가 결국은 다시 1,473원 마감이 되는 흐름들 보여줬고요. 약세긴 약세입니다만 엔화도 약세라서 엔화 대비로는 뭐 그렇게 큰 약세로 보이진 않습니다. 엔화 대비로는 100엔당 936.31엔. 자, 위안화 대비로는 약세네요. 212.96. 네. 위안화당 212.96. 그다음에 유로 1유로당은 1711.48. 그러니까 유럽도 약세인 거예요. 지금 중국 대비로만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약세고 또 달러 대비 좀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달러와 위안화가 강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금리도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자, 금리는 1bp 아니구나. 10bp 많이 올랐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3.63까지 올라가면서 상당히 큰 폭의 금리 상승이 나타났네요. 금리 시장조차도 휘청거렸습니다.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못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오늘은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은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거 더 넘어갈게요. 요거는 넘기고 요거보다 오늘 진짜 재미난 분인데요. 자, 여러분 오늘 12% 빠졌습니다. 질문. 외국인들이 팔았을까요? 샀을까요? 자, 어제 외국인들 어마무시하게 팔았죠. 어제 외국인들 어마무시하게 팔았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
매도했을까요? 매수했을까요? 분명히 장중에 매도했었어요. 1조 이상 매도를 했거든요. 1조 5천억 정도까지 매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막판에 끝나고 보니까 야 이거 근데 샀어. 예, 샀어. 봅시다. 시간대별 흐름. 연합인포맥스가 제공해주는 시간대별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저거 보시면 15시 30분에 확 뒤집혔죠? 한 4천억 팔던 거. 저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11시 30분에 얼마 팔았어? 자, 1조 2천억 정도 팔았습니다. 12시에. 근데 장중에 뭐 다른 데에서 체크된 것만 1조 5천억까지도 팔고 그랬어요. 거래소에. 근데 종가에 뒤집어 엎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외국인들 보기에 주식이 싸진 거예요. 외국인들이 보기에 주식이 싸진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뭐 개인도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오늘 왜 개인들이 장중에 뭐 팔기도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장 초반에 좀 팔았다라는 측면을 보면 여기 조금 이상하다. 장 초반에 이게 왜 팔았을까 보면 아무래도 신용 물량을 일부 좀 터는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13시에도 딱 팔잖아요. 저것도 신용 물량이 조 시점에 아마 좀 일부 좀 털린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개인 동향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레버리지 일부 청산된 것 같다. 네, 요거는 아까 오전에 아침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락장에서 보통 레버리지가 털리면 이제 바닥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시간대별 개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니까 갑자기 저렇게 계속 뭐 사다가 툭 팔잖아요. 다시 사다가 툭 팔잖아요. 요게 조 시간대별로 마진콜을 해줘야 되는 그 주체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일부 오늘 마진콜 나왔다. 즉 신용 반대 매매가 일부 나왔다. 그러니까 반대 매매를 당한 경우도 있지만 알아서 수습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 섞여 있는데 요즘에 좀 그런 것 같다. 자, 코스닥을 보시면 그 개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왔습니다. 1조 2천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1조가 넘게 매수를 해줬어요. 코스닥은 시흥일간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매수하는 분위기 보여줬고요. 자, 일별 흐름까지 한번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별 흐름은 지금 왼쪽에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20조 팔았잖아요. 최근 2주간 20조를 팔았는데 오늘도 오전에 팔았단 말이죠. 오늘 오전에 팔다가 매수로 돌아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ETF 쪽에서 청산 나왔다고 봐야 되겠지. 기관들이 이틀 연속 이렇게 큰 폭으로 팔아서 시장에 빠졌는데 그러니까 순매매주는 눈에 띄진 않아요. 지수가 12% 빠진 거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장중에 포지션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계에서의 한국물 ETF는 어떻게 되느냐? 뭐 어제 세배 레버리지 장 31% 빠지고 장중에 거의 한 반토막 났었는데 EWY 등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고 올게요. 자, 오늘은 1,000억 많이 줄었습니다. 1,000억 매수. 이게 1조씩도 매수를 했던 거였고 보통 한 3, 4천억씩 계속 들어왔는데 이제 좀 줄었네요. 그래서 이제 1,000억 정도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번 하락이 얼마나 대단했던 하락이었는지 코스피 1일 하락률 랭킹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랭킹. 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안 나온 랭킹이 하나 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기존의 코스피 하락 랭킹. 자, 1등이 9.11 테러 때예요. 9.11 테러 나오고 야, 2001년 9월 10일. 나 저 때 저거 여러분 저 아픈 기억이 새롭게 그나마 돈이 크진 않았으니까 그래도 나 어렸을 때니까 그 돈이 작은 돈도 아니었는데 전날 콜옵션 들고 있다 뒤지는 날이에요. 저 콜옵션 해가지고 딱 했는데 그때 그 당시 87포인트가 빠졌는데 시작하자마자 내 기억으로는 근데 어마무시하게 빠졌거든요. 근데 12% 빠졌어요. 어마무시하게 빠졌는데 콜옵션이 막 이제 얼마 안 남았더라고. 근데 그걸 다시 수습하면 됐잖아. 수습해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데 수습하기가 싫은 거야. 한 90% 거덜나니까 망연자실돼. 저 때 어렸을 때 주임이었었는데 기억나네요. 자, 그리고 2000년 4월 달에 저 때 이제 폭락이 시작됐습니다. 2000년 4월부터 닷컴 버블이 무너지는 제 기억이 또렷한데 닷컴 버블이 본격적으로 무너졌던 게 2000년 4월이거든요. 예. 저 때 이제 11% 빠졌었고요. 그 다음에 전쟁 났을 때 10% 빠졌던 적이 있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저렇게 한 10% 빠지고, 금융위기 때는 여러 번 빠졌습니다. 2008년 때. 그리고, 엔캐리티자의 청산, 재작년도 8월 달 기억하시죠? 그때 가공할 만큼 빠졌고,
9.11 후폭풍으로 하루 더 빠졌고, 그다음에 팬데믹 때, 팬데믹 때 또 3월 19일, 야, 저 때가 이제 마감 치는 때 직전이었죠. 저 19일 이후로 이제 거의 반등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대폭락 이후 대대적인 반등, 그래서 3,000포인트까지 올라갔던 거 기억나시죠? 자, 뭐가 하나 빠졌어요? 여기서 뭐가 하나 빠졌어? 뭘까요? 오늘이 빠졌네. 야, 오늘 랭킹 1등이야. 거의. 저게 지금 장중에 있어서 근데 오늘 있구나. 오늘 3번이 오늘인데 저거 1등으로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예, 1등이 오늘입니다. 야, 오늘 정말 대단한 날이었다. 코스닥도 볼게요. 자, 코스닥은 요것도 이제 장 중에 만든 거라서 데이터 값이 잘못됐는데 이제 완벽하게 1등이야, 오늘이. 아까 얼마 빠졌다고? 하루에 14%? 14% 빠져가지고 완벽하게 오늘이 1등입니다. 대단한 날이에요, 오늘.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코로나 때, 엔캐리 쇼크 때, 닷컴 버블 때 이런 때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정말로 대단한 날이다. 코로나 팬데믹은 당해보신 분들이 기억하실 거고, 엔캐리 때도 정말 대단했죠. 근데 오늘 그거보다 훨씬 더 대단한 하락을 기록한 정말 진짜 이게 표현이 대단하다는 표현이 안 맞는데 어쨌든 제가 잘 표현할 단어를 못 찾아가지고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하루짜리 흐름이었고요. 연중 고점 대비 저점이 있어요. 코스피의 고점 대비 저점 흐름. 이게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채팅창에서 그거 한번 볼게요. MDD. 네. MDD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연중 고점 대비 저점의 퍼센테이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 보통 고점 대비 저점이 한 20% 내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20% 안 되는 경우도 꽤 많고. 자, 그런데 언제 20%를 넘어가느냐 할 때 보시면 대상승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1990년. 네. 그리고 보시면 97년도 IMF입니다. 저거. 근데 저때 IMF 터지기 전부터 분위기가 아주 싸했어요. 그때 반도체들이 계속 적자 나고 경상 적자 엄청 빵빵 터지고 막 그래서 96년도도 4% 빠졌습니다. 저 때부터 안 좋았고요. 저 때가 진짜 안 좋았던 게 그 전에도 많이 터졌는데 98년도까지 반토막 났어. 그래서 280포인트까지가 떨어지죠. 아주 그냥 제 기억상으로는 제가 이제 삼저 대홍황을 그때는 너무 어려서 주식 투자 안 했기 때문에 제 기억은 저때 닷컴 버블부터 있습니다. 정말 대단했었고 보시면 이때 50%를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때는 국가 부도가 났을 때고요. 자, 다음으로 또 많이 빠진 건 언제일까요? 네, 코로나 때 많이 빠졌겠죠? 네, 코로나 때 2020년에 35%, 네, 35%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또 언제 빠졌을까요? 네, 맞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그때죠. 2008년입니다. 자, 2008년 보면 50% 빠졌죠. 자, 보시면 20% 초과해서 빠지는 해는 대부분 닷컴 버블이 붕괴했거나 IMF가 터졌거나 금융위기가 터졌거나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거나 이랬을 때 20% 이상이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이 고점 대비 20%가 빠졌어요. 이틀 만에. 자, 이건 역사적으로 이틀 만에 20% 빠진 거는 처음인 것 같아.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전쟁 때문에 지금 이란 사태라고 표현해야 돼. 전쟁도 아니지, 그거는 사실 폭격을 당하니까. 이란 사태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아니죠. 왜 그렇게 보냐면 전 세계 증시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각국의. 자, 일본하고 저 아시아 쪽 한번 먼저 볼게요. 일본은 이틀 연속 3%대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고 얘네 한국의 영향도 좀 받았을 거예요. 이틀 연속 빠지면서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나 상하이는 1%대로 어제보다는 상당히 안정이 됐고요. 홍콩 2.7% 많이 빠졌죠. 인도도 빠졌습니다. 자, 어제 새벽에 끝난 유럽 증시는 전날 1%대 빠지고 많이 빠졌습니다. 새벽에 3.4%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많이 빠졌습니다. 네, 이거 3%면 많이 빠진 거고요. 우리나라도 그렇다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오늘 어제 7%도 좀 과했는데 한 3%대 빠졌으면은 이거는 이란 때문에 빠졌다. 이란 사태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른 나라도 한번 볼까요? 이쪽 저쪽 한눈에 보시면 이제 연합인포메이스 제공해 준 화면인데요. 보시면은 뭐 브라질도 많이 빠졌고 여기저기 많이 빠지긴 했는데 저 미국 4%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고
인도네시아 좀 많이 빠졌고 대만 좀 많이 빠졌고. 근데 우리는 이게 레벨루가 달라. 레벨루가 이거는 이 그 이란 사태 때문에 빠진 거라고 볼 수 없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죠? 3, 4% 정도 빠졌고, 아유, 그래, 조금 더 빠졌어. 4, 5% 빠졌어.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이틀 연속 3, 4%씩 이틀 연속 빠졌어. 오케이. 그건 오케이인데, 지금은 어제 7%, 오늘 12%, 합산 20% 빠진 거죠. 20% 빠진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란 사태 때문에 빠진 게 아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 시장이 이렇게 빠진 것은, 급하게 올랐고 급하게 오르는 과정에서 레버리지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었으며 레버리지가 청산되는 것으로 인해서 조금 더 크게 빠졌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레버리지 청산만으로도 이렇게 빠지나 싶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레버리지를 얼마나 많이 썼길래. 근데 B2가 뭐 30몇 조 막 이러거든요. 역사상 최대치. 근데 시가총액이 5천조가 넘었잖아요. 시가총액이 5천조가 넘었는데 34조 뭐 50 뭐 이렇게 B2를 한다고 이 정도로 빠지나? 일단 어쨌든 마진콜은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재미난 마진콜은 뭐냐면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장중 추가 증거금, 장중 마진콜이 나타났어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 10% 이상 또 빠지면서 장중 추가금 증거금 요청, 마진콜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보통 어떻게 되냐면 추가 증거금은 오늘 그 종가 찍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딱 떠가지고 빨리 안 넣으면 이제 막 10시, 9시 반, 10시 막 이렇게 청산이 되는데 이건 오늘 너무 많이 빠지니까 오늘 냈고 오늘 추가 증거금을 안 넣으면 그냥 내일 시초가 그냥 날리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내일 아침 시초가까지는 약할 수도 있습니다. 약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사람 마음이. 너무 많이 빠졌는데? 자, 그건 조금 이따 제 입장에서 어떻게 봤느냐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이런 그 레버리지와 마진콜이 악순환이 연타로 터지면서 이렇게 돌리고 터지면서 이런 12%의 하락이 나타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뭘 어떻게 합니까? 밸류에이션 추정해 봐야죠. 투자자들은 밸류에이션 추정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현재 시가총액이 한국 거래소 시장은 4,567조. 외우기 쉽습니다. 4678 4567 4567 4,567조 원인데 현재 오늘 키움의 한지영 연구원께서 PR 분석을 해주셨어요. PR 분석을 해주셨는데 현재 PR 배수는 어떻게 되느냐? 대략 보니까 8.1배쯤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5,240이 8.35배, 그 다음에 5,050은 8.01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5,090이니까 뭐 8.1, 8.2 사이 어디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8점 몇이라고요? 그러면 8년간 이익을 모으면 나라 전체를 코스피 주식 전체 4,567조 원을 산다는 그런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보통 우리는 PER 8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싸다고 표현합니다. 네, 싸다고 표현해요. 자, 한번 볼게요. 12개월 선행입니다. 선행. 워낙 우리 그 반도체 주식들의 이익 증가가 워낙 기록적이어서 이 선행 PER, 선행 EPS가 팍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지금 이게 오늘 떨어지기 전 차트거든요. 26년 초반. 자, 그 왼쪽에 보시면은 6,500까지밖에 없잖아요. 저걸 뚫고 갔다가 지금 다시 툭 떨어졌잖아요. 툭 떨어졌는데 밑에 이 밴드는 쭉 올라오잖아요. 저게 어떤 밴드냐면 PR 밴드 12배, 11배, 10배, 9배, 8배를 선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 EPS가 증가하면 저게 올라가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저 하단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제일 밑에 있는 8배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싶은 한지영 애널 위원님께서의 발언은 뭐냐면 제일 밑으로 가서 꼭지를 찍어도 보니까 PER 8배에서는 반드시 반등을 하더라 라는 거지. 대체적으로 웬만하면 8배 밑으로 밴드 하단으로 더 밀려 내려가는 적은 많지 않더라 라는 걸 여기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게 바로 거기까지 떨어졌으니 과하게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거 한지영 위원님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이번 장에 아주
가장 뭐랄까 멋지게 시장을 예언하셨던 KB증권의 이은택 위원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삼성호황과 이번 증시가 대단히 유사하다. 그때 삼성호황이 한국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많이 오른 장인데요. 5년에 걸쳐서 한 10배 올랐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유사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도 조정을 받을 때 10에서 15% 정도는 언제든지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물론 이건 재미로 보는 지표이긴 합니다. 참고로만. 그래서 많이 오르는 장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삼조호황 대비로 이번에 상승폭이 삼조호황의 기본적인 궤적을 그 상향 이탈했다라는 얘기도 좀 했었는데 지금 까만 게 지금 현재 그림이거든요. 상향 이탈했다 똑 떨어진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도 계속 상승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하락이 있다. 그리고 99년 닷컴 버블 때도 그 그림이 있는데 닷컴 버블 때도 중간중간에 조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기마다 한 15에서 20% 정도 단기 조정장이 출현했다는 거죠. 조정하고 올라가고 조정하고 올라가고. 과거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세장은 조정 후에 조정을 회복하고 그 회복의 맛을 몇 번 보면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하락에 완전 둔감해집니다. 완전히 둔감해져요. 이번에도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이은택 위원님이 하셨다라는 말씀 전달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정부가 10조 규모의 증환펀드 가동을 준비합니다. 원래 이 증환펀드는 그 어디에 있냐면 박물관에 있는 거거든요. 한 번도 가동되는 거 못 봤어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5,000포인트에서 이걸 가동해야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뭐 고점 대비 하락폭은 워낙 크지만 그리고 좀 불안하고 이 매물을 부르는 상황이라서 이 불안함을 고쳐야 되는 건 맞는데 뭐 예전에 뭐 예를 들어 코로나 때라든가 아니면 버블 붕괴 때라든가 금융위기 때라든가 그때도 가동 안 하는 걸 어떻게 가동을 할까 하는 생각은 조금 있는데 뭐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더 빠진다고 하면 투입해도 되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펀더멘탈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심리로 떨어지는 거니까 막아주고 다시 먹고 팔 수 있어. 제가 보기엔 여기서 더 떨어지면 증환펀드 투입해도 먹고 팔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지난 그 한 2주일간에 20조 원이 넘게 20조 원 정도 터졌는데 10조 갖고 뭐 무슨 코에 붙이냐 뭐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환펀드 10조 다 안 써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돈이 될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김영범 전책실장 중심으로 금융시장 패닉에 대한 긴급회의를 수집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산업부 등의 주요 경제부처들이 모여서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 가셨던 대통령께서 5일날 와서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과 거기에 따른 경제 대응책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국 선주상호보험조합에서 그 페르시안만으로 가면은 담보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했습니다. 이거 재미난 건데. 전쟁 상태가 현실화가 됨에 따라서 저희 클럽의 재보험자 포함해서 전 세계 주요 재보험자들은 이란 및 페르시아만 인접 해역에 대한 전쟁 위험 담보에 대하여 취소 통지를 발행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야, 그쪽으로 가지 마. 보험 안 해줘. 이런 소식을 지금 전했다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코스닥의 부실 기업의 퇴출이 조금 더 빨라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뭐 최근에 상장 폐지 결정 기업들 현황들을 보면은 상장 기업 숫자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씩 늘고 있는데 과거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없어. 21년 4개, 22년 5개. 23, 6개 이게 뭡니까? 근데 내용들 보면 불성실 공실, 횡령 배임 뭐 이런 건데 이거 말고도 뭐 4년 연속 적자 뭐 이런 것들 보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얼마 안 했는데 25년부터 좀 늘어나는 흐름이 좀 보이죠? 네. 자, 26년에는 벌써 뭔가 상장 폐지 기업이 2개가 있습니다. 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기업을 좀 정화를 할 것이냐, 좀 관심이 가고요.
그 코스닥을 살리려면 오히려 이 수술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투자자들 등쳐먹을 기업들은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끝없는 유상증자로 진행하는 생존, 예?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보면 알아요. 이거 관심 가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개인들 최근에 그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들이 이번에 조금 이거 보니까 거꾸로 탄 것 같으네요. 그렇죠? 켜덱스 레버리지를 많이 했고 반도체 레버리지 많이 했고 레버리지 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버스는 이제 견디다 못해서 이제 손절을 친 거네요. 예, 안타깝게도. 네. 자, 뭐 이런 상황들 개인들의 대응이 조금 근데 이제 지금 이거 3월 3일 기준이구나. 그러면 뭐 괜찮네. 죄송해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3월 3일 기준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요거는 네, 3월 3일, 3월 4일 오늘도 만약에 오늘 샀으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그 또 재미난 그 잠깐 다른 거 저도 이 얘기 들었는데 어디 밥 먹으러 갔더니 어제 식당 갔는데 그 봄동 튀겨주는 데를 갔어요. 근데 봄동 가격이 폭등했다는 얘기. 네? 배추인데 새끼 배추가 폭등을 했다고? 왜요? 했더니 아주 유명 연예인이시죠. 네, 강호동님께서 봄동 비빔밥 먹는 거가 이제 히트를 쳤어. 이게 엄청 히트를 쳤대요. 그래가지고 두쫑쿠에서 순식간에 비빔밥으로 넘어갔어. 근데 비빔밥인데 봄동 비빔밥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게 근데 조금 보시면은 그 강호동 씨 얼굴 보면 조금 애띄어 보이거든요. 이거 요즘에 한 게 아니고요. 이게 옛날에 나왔던 거예요. 2008년도가 이게 제2의 이게 지금 불닭이네. 이게 바이럴 되면서 요즘에 이제 가락동 시장에서 봄동 가격이 폭등하고 있답니다. 15kg에 도매가가 5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그래서 그 1월 달에는 원래 2만 원이었는데 지금 2월 달 들어와서 6만 원을 돌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봄 나물이 봄동입니다. 이럴 수가 강호동 미워. 네. 자, 오늘 시장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봄동 지금 맛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봄동을 한번 먹어보시면 어떨까요? 그 장 건강에도 좋고 몸에도 좋고 네, 고기보다 술보다 훨씬 낫습니다. 술 먹고 풀지 마시고요. 봄동 먹고 내일을 좀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좀 힘드실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오후에는 이게 없었는데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저의 그 현재 어떻게 포지셔닝 하는지도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답을 찾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저는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술 먹지 마시고 그냥 잠으로 스트레스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